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1분인데 박앵커가 요즘에 빠져가지고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방송 마치고 오늘 좀 늦게 끝났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차 타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영호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병재님도 또 미리미리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병재님께서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좋고 날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역시 삼성전자가 지금 4% 오르면서 주가 지수 모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뭐 국내 증시 박민영 앵커 와서 얘기하기 전에 뭐 삼성전자 얘기 잠깐만 하자면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쇼크로 나오긴 했어요. 14년 만에 최저치니까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나빴던 건데 영업이익이 원래는 그러니까 기준이 한 1조 기준으로 해서 1조보다 언더냐 아니면 좀 그 정도는 지켜주느냐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적 발표한 거 나오니까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와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95%가 감소한 수치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고 저희들도 다른 컨텐츠에서 삼성전자 뭐 실적 반토막이 아니라 95토막 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5%가 깎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4%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저 중앙경제 라이브 얘기하면서 꼭 뭐 삼성전자는 실적 잘 나오면 주가 떨어지고 잘 안 나오면 오르는 경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뭐 이게 쇼크가 나와서 오른다라기보다 감산 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보고 자료를 내보내는 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워낙 실적이 이제 쇼크로 나오다 보니까 좀 시장에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업이익이 95토막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좀 의미 있는 수준까지 공급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한 2% 그리고 3% 초반 급등을 하다가 근데 사실 좀 성이 안 찼거든요. 왜냐면 어제 한 2.5% 빠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주고 있고 지금 나가는 것처럼 증권사별로도 워낙 뭐 실적 전망치야 상회했지만 그래도 감산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 하락도 이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공급단에서 좀 줄어들면 가격 방어도 될 테고 재고도 이제는 피크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영업이익 6천억 원이라는 아주 기이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감산 소식 덕분에 지금 정확히 하면 한 4.3%, 4.4%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럼 급등 소식과 함께 박민영 앵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오랜만에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속보 나왔을 때 하는 그 느낌으로 혼자 주저리 떠들고 있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모처럼 또 감각을 다시 불러 네네. 깨워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더 좀 늦지 않았나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뭐. 2주 연속 이렇게 늦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해이지신 것 같아요. 마음이 해이해진 게 아니고 또 앞에 생방의 일정이 있는데 이게 생방이 조금 유연하게 2, 3분 정도 늦게 끝나는 때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죠. 맞아요. 그 2, 그래서 3분이 크네요.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는데 진행자보다 우리 영호님이나 병재님이 먼저 와 있다는 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호님, 병재님 반갑고요.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이직이군. 아직이군요. 제가 요즘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이제 왔습니다, 영호님. 지금부터 또 알찬 내용들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동안 제가 삼성전자로 떠들었으니까 뭐 삼성전자는 이 정도로 하는데 저 궁금한 거 하나만 하고 이제 미국 증시 정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도 제가 멘트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업이익 한 1조 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지켜줄까 아니면 이거 언더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증권사 그 컨센서스 중에 영업이익 2천억 원대 얘기했던 데도 있었죠. IBK. 그거는 도대체 어느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나왔을까? 약간 그래서 나는
6천억 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아예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주가 오를 거야 라고 당연히 우리 그냥 루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증권가에서 그 아래를 한 3천억 원대까지 혹은 2,500억 원대까지 열어두면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받아들일까 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주가는 4.3% 제 감산 소식 때문에 오릅니다만 야 이거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지 IBK 2,500원 그 다른 증권사도 한 3천에서 4천억 맞아요. 나오는 데가 많다 보니까 제일 근접하게 맞춘 게 한국투자가 6천억, 어, 6,100억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바로 맞췄고 현대차증권에서 5천억 정도를 내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나오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한 2천억, 3천억대 보고 이 정도 나와야지 바닥으로 인식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6천억하고 시장 반응 보니 만약 2, 3천억대 나왔으면 아마 회복 시기 지연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일 그렇지. 수밖에 없어. 어. 맞아. 그렇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한번 올라주면서 6만 5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제 2.5% 빠졌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아직 성면 안 찹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러브콜이 꾸준하게 3월 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도 역시 강하게 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력이 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금요일이 좀 기분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이야 탄력 받아가겠죠.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시세 연속성 여부가 궁금한데 아마 2분기 내내 반도체 쪽에서는 노이즈 목소리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 바닥의 인식 한 번이 아마 그 노이즈를 견디는 힘을 주지 않았을까. 보유자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터블 마리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노님 네. 매매하느라 드셨나요? 진호님 매매하는 어서 오셨어요. 수익만 나셨으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 뭐 주간 경제 라이브 미국 증시 한 주에 대해서 복기를 좀 해보죠. 예. 이제 뭐 휴장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장은 이제 이번 주 끝났다라고 끝났죠. 보시면 되죠. 이번 주 미국장에 대해서 가장 큰 키워드를 본다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입니다. 네. 한동안은 지표가 나쁘면 지표가 나빠서 고강도 긴축을 못할 거야라는 그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지표가 나빠 정말 경기 침체 오나 보다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주간 보시죠. 주 초에는 월요일 시작할 때는 모멘텀이 PC 가격 지표가 둔화됐네, 인플레 잡혔다 이쪽으로 방향이 살짝 뉴욕장이 반응을 보여줬는데 그 장 마감 이후에 오펙 플러스에서 갑자기 감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 WTI가 올라가면 또 에너지 가격 오르겠지? 인플레 자극할 거야. 이런 우려감을 하나 안았고요. 그 뒤로 나왔던 이번 주의 데이터들 보시면 일단 ISM 서비스업 꺾였고 ADP 민간 고용, 졸츠 구인, 실업상 청구 모두 다 고용이 악화되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미국의 고용 악화인데 지금은 또 침체로 이거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결국에는 뉴욕장이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남아있는 데이터들의 역할이에요. 이제 오늘 밤에 저희가 알게 될 비농업 고용, 그리고 다음 주에 알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들의 역할이 앞으로의 흐름에 조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이제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한 2주 전서부터 가끔씩 금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금이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40년 내 최고치 지금 가게 생겼거든요. 잘했지. 그치만 만약에 반도체 쪽이 탄력 받고 간다면 뭐 그런 쪽으로 자금이 그래서 들어올 것도 없고 이제 돌반지를 탈 때가 됐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 우리 애기 월세- 아빠가 한- 보통은 애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때 주겠다 이러는데 그 냅다 팔아가지고 뭐 하시게요? 아니 대학교 갈 때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주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본전 찾겠지. 아직도 본전이 안 됐어. 아유, 저는 삼성전자가 저는 6만 원대 있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은 몇 층에 계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고층이요.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 고층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 이 건물이에요. 아,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몇 여러분, 층이지? 찾아봐야겠다.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백날 이런 정보 얘기하면 뭐합니까? 매매가 이런데. 눈물이 나네. 저희 아들이 5살이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는 그래. 아. 거기까지 회복 못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모독이야. 그때까지 배당만 받아도 그래. 운전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들 희망을 누려. 네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전자산 금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 얘기까지 네. 나왔는데,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번 주 미국 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주간으로 테슬라가 한 5% 빠졌거든요. 네. 전기차 쪽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꽤 나오고 있다라는 음. 거예요. 주초 시작할 때 일단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우리 장은 끝나고 나서 IRA 보조금 세부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 나오고 나서 이제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워낙 이제 보조금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기존에 7,000달러 보조금 받던 업체들이 각 제품별로 상이하겠지만 뭐 절반으로 보조금이 깎여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소비자들도 이제 돈을 조금 저축해 놓은 걸 까먹고 있고 뭐 이런 금리 부담도 커지고 이런데 이 보조금까지 지원이 안 되면 전기차를 그렇게 수요하겠냐, 소비하겠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나온 거죠. 포드 측에서도 얘기를 했고 베런스에서도 전기차 사업자들 지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주는 테슬라 필두로 해서 전기차 밸류체인들이 조금 많이 내렸다라는 점도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얘기가 좀 하방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의 하락이 또 미국장의 특징이기도 했네요. 배당은 우리금융지주. 내가 말하기 좀 민망해가지고. 근데 맞지. 네. 배당은 우리금융지주지. 맞아요. 오케이, 오늘 또 저희 당연히 방송에서 피그로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난 안 갖고 있다는 거. 여기 와서 주식을 사려면 저희 막 신고하고 절차들이 좀 까다로워서 아예 매매를 거의 이제 못 하고 있으니까 못 샀지. 오기 전에 살 걸. 네, 좋습니다. 네, 배당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중 갈등이죠. 네. 이번 주에 미중 갈등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뭐 계속 이제 중국을 제재하고 있었고 IRA도 그렇고. 중국 측에서도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고. 네, 마이크론부터 해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체포해 놓는다던가 뭐 이런 중국의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대만 총통이 또 미국을 갔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도 강경하게 대만을 보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도 히토류지만 그 밖에 태양광이나 라이다나 좀 다른 분야까지 우리도 규제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들을 꽤 많이 피력하고 있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조금 들썩이긴 했어요. 근데 이런 쪽들은 반도체에서 자금을 받아들이자마자 오늘장에선 또 다 내려갑니다. 네. 이런 수급적인 밸런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 진짜 중장기로 끌고 가실 거 아니라면 뭐 단기 대응에는 반드시 이런 이슈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주간으로 이제 뉴욕의 종목들 흐름을 보시죠. 전반적으로 딱 보시면 강했던 쪽이 빅테크, 헬스케어, 에너지 쪽이라는 테슬라는 게 시뻘겋네. 보이죠. 테슬라가 주간으로 미국은 5%. 이제 시뻘건 게 떨어지는 건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네. 보시면 저기 산업재 쪽이랑 테슬라, 반도체 쪽이 빠졌어요. 그리고 금융에서 메가뱅크 일부가 하락했죠. 이거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조금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방어적 성격을 띤 유틸리티,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나 뭐처럼 머크 화이자 쪽의 제약바이오, 재무제표 탄탄한 저기 빅테크 쪽, 이쪽도 역시 경기 침체 이슈를 조금 반영을 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은 뭐 AI 이슈 지속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진짜 재무상의 재무상입니다. 이번 주는 AI 이슈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바이든이 AI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선 챗GPT 금지했다라는 소식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성명서도 나오고 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C3AI라는 종목에 회계 부정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AI는 이번 주는 조금 맞아요. 관심받지 못했던 한 주였고 그래서 딱 한 주 보면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미국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쪽은 주 초에 그 원유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 속에 네. 유가 뛸 때 그때 좀 강하게 올라가서 그 영향을 받은 거고요. 결국 한 주간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 한다면 저는 저 테슬라 전기차 쪽 하락과 바이오 쪽의 저 쨍한 불빛 그러게. 요거를 꼽고 싶습니다. 바이오의 쨍한 불빛이 근데 연속성을 띨까에 대해서는 좀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은 사실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해줄 걸로 시장이 탄력이 떨어질 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빅파마 업체들의 임상 데이터 얘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 벌써 한 주 내내 좀 좋은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빅테크나 2차 전지처럼 사실 얘네가 이렇게 붐이 일어야 가는 쪽이잖아요. 얘네는.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뉴스 개수가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관심도도 떨어지는. 또 빅파마니까 버티는 거겠지만 국내는 또 워낙 각개전투이기 맞아. 때문에 바이오의 단발적으로 주도주 역할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지언정 좀 지속성에 대해서는 또 쉽지 의문을 않습니다. 갖네요. 참 힘든 섹터예요, 여기는. 네, 힘든 섹터입니다. 저도 좀 브리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 이름들부터 너무 맞아. 헷갈리잖아요. 네, 너무 헷갈리고. 음. 내가 말했죠?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도 자기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카메라 꺼지고 듣는 순간 나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 국내 증시 왜요? 진원님 바이오 손 트레이딩 어느 정도 해도 손이 잘 안 어, 나간다고. 그래. 맞아요, 진짜. 약간 허공에 대고 매수하는 느낌이 좀 근데 있어. 또 내 인생 최고의 수익을 준 건 바이오주였어. 아니 뭐 화끈하니까 다이나믹 코리아니까 뭐 그거는 이해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런 다이나믹 코리아가 제약 바이오에서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2차 전지죠. 그렇습니다. 네. 국내 증시 한번 정리해 보죠. 네, 국내 증시는 그냥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의 시속 게임이었다. 한 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 초에는 당연히 이슈가 됐던 건 그 주말 사이에 나왔던 IRA 세부 법안이었어요. 네. 결국에는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얘네 모두 부품으로 정의가 됐는데 양극화 물질 구성 재료는 핵심 광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지금 당장 공정을 바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 말 들었나 보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미국이 업체들이 내 말 들은 거야. 여러분, 주가 중앙경제를 상승을 알고 더 나타냈고요. 12명 중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있었어. 정말 음극재니까 그럼 광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 이렇게 쓸데없이 끊잖아? 그러면 편집하는 PD가 고생해. 미안합니다. 이거는 편집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건 편집 안 해서 괜찮은데 우리 팀 막내가 중간에 끊지 말랬어. 그치? 미안합니다. 맞아요. 자꾸 중간에 껴들 때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사실 나도 눈치 느껴요. 올라오는 콘텐츠를 봤는데 네. 뭐 내가 생각한 중요한 멘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하면 당신이 끼어들어서 고기가 오디오가 물려버려서 잘라낸 거야. 오늘 또 혼나겠네 막내한테. 내 콘텐츠를 막내의 노고를 미안합니다. 아무튼 5분간 좋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5분, 15분. 알았어. 네. 그리고 15분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핵심 광물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이쪽 구성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양극재, 음극재 쪽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해석이 참 신기했다는 거죠. 뭐 분리막이나 이런 쪽이 다 부품으로 분류가 돼서 그러면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은 그러니까 얘네 이제 미국에 더 생산 기지를 박차를 가해서 짓겠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못 갔던 분리막이나 동박이나 이쪽 종목들까지 이번 주에 시세를 줬다. 소외주까지 올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2차 전지 쪽의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의 대규모 투자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삼성 측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투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게 바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게 반도체 삼성의 메가 클러스터 구축 소식인데 이때 시스템 반도체에 300조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었고 그 다음 지역 반도체 디스플레이 60조 투자 그 다음에 4월 5일에 나왔던 삼성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투자였습니다. 4조 원.
그렇게 하면 364조를 삼성이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은 50년간 국가 R&D 예산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이 투자하네. 그러면 그 밸류체인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혹은 디스플레이 업체들 주가 당연히 훈풍이 조금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관련한 IT 쪽의 시세도 꽤 괜찮았던 게 이번 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서 영롱 팀장이 얘기해줬던 삼성전자 실적까지 뭐 주 이슈였다 볼 수 있겠네요. 5분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계속하면 될까요? 혹시 뭐 삐지신 건 아니죠? 저 말해도 돼요? 막내님. 막내님이 아, 말하지 말라고. 그래.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한 주 동향은 미국이나 국내나 전 다 이번 주는 바이오로 꼽았어요. 아, 어찌됐건 눌려있던 친구들이 올라왔다는 거고, 글로벌 은행 사태 이후에 조금 방어적 스탠스를 취하는 이들의 선택지에 헬스케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곧 끝날 거야 라는 기대 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따는 이 바이오 쪽도 추세턴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4월 말경에 또 미국 암연구학회 세계 3대 암학회에 들어갑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한 모멘텀 받는 종목들 뭐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이런 쪽 종목들이 꽤 한 주간의 시세가 좋게 나왔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뭐 암 문샷 프로젝트라고 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고 조기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하는 뭐 이런 쪽에 초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암 관련한 종목들, 뭐 미국의 스토리가 있거나 거기에 증설을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거나 혹은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나 이런 쪽 종목들이 또 시세를 줬습니다. 거기다 우리 정부도 좀 보태기라도 하듯 마이크로바이옴에 뭐 8년간 4천억 투자하겠다라고 얘기 꺼내놓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나오면서 전반의 제약바이오 시세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그래요. 2차 전지가 윗단에 있고 주도주로 반도체 바이오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으로 약간 바이오 쪽으로 쫙 쏠렸단 말이죠.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 이게 바이오는 아마 다음 주에는 힘을 받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바이오를 그러면 이렇게 사줬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올려 줬었던 수급 주체가 뭐 개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주로? 기관이었어요. 기관? 네, 요즘에는 기관 수급 민감도가 좀 많은데 그럼 기관 좀 보고서들이 섞일 수도 꽤 있겠다.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주고 기관이 바이오 좀 해주고. 기관들은 또 근데 사실 일부 제외하고는 워낙 보유 기간이 짧으니까 짧아서.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 음. 그래서 이쪽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보죠. 그러나 이번 주는 바이오가 괜찮았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일정 있어요. 뭐요? 화요일 에코프로 삼형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너무나 중요해 그거 보이죠. 진짜 중요하다. 네, 그 다음날 뭐 의사록 공개 있고 그 화요일에 금통위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왜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이 더 거의 금통위와 맞먹는 밸류로다가 옆에 딱 써 있네. 네, 마음이 저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게. 그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보다 그게 나오고 나서 시장 어떻게 시장의 반응하는지. 반응이 너무 그렇지. 궁금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FMC 의사록 공개 있고 미국 CPI 있고 목요일은 우리 옵션 만기일, 그 다음날 미국 PPI, 그리고 암학회 개최가 이제 또 시작이 되니까. 야, 다이나믹 하겠네요. 네. 옵션 만기도 옵션 만기고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고 다이나믹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중요한 에코프로. 맞아요, 참. 나중에 막 일정에다가 금융도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찾아 넣어야 돼.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그 그림 보고 진짜 현타가 많이 왔는데 그 에코프로를 가진 이들과 네. 그렇지 않은 이들의 뭐 시장 대비, 근데 그렇지 않은 이들 막 매크로 공부하고 막 지표하고 뭐하고 막 시작 전에 너무 바빠. 근데 에코프로를 가진 사람들은 파이어. 그냥 지금 클릭 한번. 약간 그런데 당연히 수익으로는 이쪽이 훨씬 좋으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내가 매매보다는 그냥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자료가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부질없는 거야, 느낌상. 항상 그랬지. 이거를 내가 실컷 했지만 사실 올라가는 건 에코프로.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방송에서 매일 에코프로만 다룰 수는 없으니. 그리고 에코프로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근데 가끔 시장을 보면 결과론으로는 아니, 그렇게 편차가 치면 제가 새벽 방송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브리핑을 했었을 때라도 제가 샀잖아요. 저는 지금쯤 아마 어디 대서양 어디쯤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보트 타고. 다시 물렸을 때 팔았을걸요? 그때 샀다가. 아니야. 그때는 비트코인이 한창 붐이 불기 1년 반 전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같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1년 어. 전.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진 그 방송할 1년 때? 전.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인생. 인간 지표. 로봇도 하지 말라 그러고. 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로봇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주도주가 될 수 없다. 시장을 이렇게. 끌 수 없다. 음. 좋습니다. 산업뉴스로 쉽지 갈게요. 않아. 산업뉴스 가겠습니다. 산업뉴스도 어찌 보니까 바이오네요. 근데 이게 바이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비만 치료제인데, 필요합니다. 네, 저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이면 70조 규모로 성장할 겁니다. 당연히 비만 인구가 늘어나서이죠. 1975년 이후에 지금 비만 인구가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들의 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비만 인구가 지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희 팀에서도 비만 인구가 지금 50%거든요. 아, 진짜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 한 명 있고요. 네. 한 명. 저분이신가? 저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보기 안 네. 돼. 비만이 만성질환이에요. 고혈압이나 맞아. 당뇨처럼 오랫동안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만 치료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 60년 전에 비만 치료제는 나왔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가 사실 신경 호르몬 조절이 들어가서 정신질환이라는 부작용이 좀 작용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 시장이 크질 못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빅파마 신약들 같은 경우는 이 부작용들 레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이제 복용 혹은 뭐 주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 하면 해외 업체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약이 삭센다라는 건데 매일같이 이제 주사를 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뭐 45달러, 50달러 이 정도 한 방에? 인데 비싸다. 그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나온 게 위고비, 뭐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제가 있어요. 이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놔요. 근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회당 300달러가 넘어가고 어이구. 근데 이 위고비가 없어서 못 팔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기가 이걸로 살을 뺐다. 일론 머스크의 340달러랑 내 340달러랑 그렇지.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걸로 살을 뺐다라고 하니 다들 그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생산 시설도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이거 진짜 비싸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가르시니 하나 사야지. 국내에서도 뭐 비만 치료제 좀 많이들 개발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어요. 큰 업체들 위주로. 그런데 아직까지 엄청 뚜렷한 성과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미약품은 이 위고비 같은 거 좀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할 때 한 번쯤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미약품 자체에서도 개발은 하고 있고요. 네. 최근 한 1년간 제가 이게 방송 브리핑으로는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지만 네. 많이 느끼는 건 탈모 치료, 비만 치료, 당뇨 치료 관련한 개별주들의 시세가 꽤 좋다라는 겁니다. 임플란트까지. 그렇죠. 그런데 약간 임플란트는 단발성이잖아. 하고 빠진단 말이야. 근데 탈모, 비만, 당뇨 치료는 계속 해야 먹어야 되는 되니까. 시장이어서 요 관련한 개별 종목들이나 이슈 뉴스들 추적해 보시면 꽤 많다는 것도 여러분 맞아. 한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 뭐 비만, 탈모 뭐 이런 것들은 괜히 느낌상 주식시장에서 약간 우리가 챙겨보는 쪽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브리핑하기에 덩어리가 작아요. 개별주 맞아. 위주가 좀 많다 보니까. 왠지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덜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주가 수준으로 보면 여기도 나쁘지 않다는 거. 좋습니다. 이건 이번 주 산업 뉴스였고 예. 보고서는 힘내라는 차원에서 자동차 골라봤어요. 자동차는 뭐 그러니까 주가가 힘내라는 거죠? 당연하죠. 네.
왜냐면 다른 쪽, 아니, 주가만 빼면 자동차는 나쁘지 않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 좋은 뉴스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제목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님. 축하합니다. 네. 자동차 근육으로 벌크업이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이제 보죠.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판매. 우리 아니, 다 그리고 아마 음. 저기에, 저 이 리포트를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아마 그 제목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신형차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신형차들 보면 다 되게 근육질 디자인이에요. 각지고 예전에는 되게 힘 좋을 유려한 것 걸 같고. 좋아했는데 맞아.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더 커지고 똑같은 그 모델이어도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아예 풀체인지 되면서 더 커지고 더 각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벌크업을 하기도 했죠. 그게 다 해외 시장을 노린 거죠. 결국에는 아니, 그리고 국내 아저씨들이 좋아해요. 너요? 그렇죠. 아니,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아저씨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각지고 커지는 거야. 같은 급인데. 그리고 뭐지?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막 픽업 트럭 많이 했죠. 큰 차, 원래 우리보다 좋아했지, 훨씬 거기도. 도로 상황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SUV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아마 그런 니즈도 좀 분명 반영이 됐을 거고. 맞아요. 생산하고 판매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미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페이지 12페이지에 그림 18, 19번을 한번 보시면 네. 2017년도부터 보면 글로벌 업체들의 이 판매 대수가 줄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저 18번 그림 보시죠. 2017년 이후부터 보면 판매 대수는 줄었죠. 그런데 밑에 19번 보시면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뭐 GM, 포드, 현대차, 뭐 도요타, 기아 다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물량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그러니까 대당 판매 단가를 올리는 쪽으로 가격 방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는 당연히 우리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현금 흐름 가장 탄탄한 섹터 하라면 다들 자동차 먼저 얘기하죠. 네. 매출 성장이 계속 있는 섹터인데 거기에다가 신차 출시가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쵸. 보통 신차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서 나오잖아요. 그럼요. 페이스리프트만 돼도 오르고 아예 연식만 변경해도 요즘에는 팍팍 올려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바꿀 게 한 뭐 40대 정도 차종이 있다 그로 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바꿨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을 바꿀 때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될 거니까 외형의 변화 조금만이라도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페이지 13쪽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그림 지금 다 보이시죠? 20부터 28까지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그러니까 21부터 22번 보이시죠? 저 막대 그래프 보세요. 현대차, 기아가 매출 증가율이 다른 업체들 대비, 도요타나 GM, 포드들 대비해서 훨씬 가파르게 튀고 있다는 걸 늘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렇게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고 이익 증가가 나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SUV 비중이 상승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림 38번 쪽으로 가보죠. 현대기아,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이 차트 그래프 보시면 테슬라, 현대, 기아, SUV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작년 기준 SUV 비중이 53%, 거기 이런 수익성 개선이 나올 품목들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게 이익을 방어해주고 있고 이번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미국이랑 인도 쪽으로 판매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가로 보면 기아는 올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30% 이상 올랐고 기아가 계속 본인들의 매출 목표, 판매 목표를 올려잡고 있는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3월 말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합니다. 가고 싶은데. EV9? 네, EV9. 그게 공개가 됐는데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맞아요. 해서 저도 이 그림을 찾아봤어요. 근데 예뻐. 예뻐. 기아가 이 로고 바꾸고 나서 확실히 좀 많은 체질 개선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 SUV가 속한 세그먼트가 뭐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리는 그거라대?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이거 되게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호평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아야 미국에서 텔루라이드로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기차까지도 이렇게 근육질로 나오다 보니까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리고 그 걔네 그러니까 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 페이스리프트나 그런 게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 외제차는 뭐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해도 진짜 그냥 라이트 좀 바꿔주고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페이스리프트 하면 거의 신차처럼 나와버리니까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또 이렇게 자동차에서 제가 관심 있는 거 빼고 모르는데 네. 워낙 이렇게 잘 아시는 지금 것 자동차 동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 대기자는 매일 자동차 동향을 카페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롱 팀장이 본인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정말 딥하게 파는 성향이에요.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관심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한정적으로 그것만 파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구 뭐 이런 거. 그죠. 카페가 한 두세 개는 기본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롱 주가만 팀장. 이제 화답을 해주면 된다. 음. 주가가 근데 참 갈듯갈듯 잘 안 가지만 현대차 20만 원 회복을 언제 하나 싶어요. 그러게요. 빨리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고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올라가면 현대차도 20만 원 되겠지? 그래, 다 나란히 잡고 좀 전차 좀 가보자 이제. 네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진원님 같이 호흡하고 계시네요. 경제 호흡은 뉴스는 다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자, 얼마 전 연초에 제가 와서 합계 출산율 0.78%. 맞아. 여성이 복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며 피를 토하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것들 했을 때 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되는 쪽, 단기적으로 뭐 호재가 되는 쪽 이렇게 있었는데 단기 악재가 되는 쪽으로는 분유, 우유, 라면 업계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애기 용품들은 악재가 될 수밖에 그치, 없었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동복 시장이 성장이 꽤 괜찮았습니다. 2020년도에 아동복 시장의 매출이 한 9천억 원대, 2021년도에는 1조 원대 넘어갔고 2022년도에도 1조 2천억 원으로 아무튼 늘고 있대요. 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자녀 수는 줄어드는데 아동복 시장이 늘어난다라고 그 흐름을 보면서 오늘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VIP족, Very Important Baby. 그럼 VIB네요. B예요. VIP. B. 제가 오타냈네. VIB족이네. 네, VIP, B족. 이것도 신조어다. VIB. 소중한 나의 아이를 뜻하는 신조어인데 그만큼 소중해서 이 아이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다. 조부모부터 시작해서 부모들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약간 거지. 하나 그냥 제대로 키우자 이런 느낌이 크다 보니까 하나한테는 그래도 좀 많이 정성을 들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을 사더라도 옛날보다 더 비싼 거 이런 걸 사고 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 VIB족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올랐던 게 더글로리 드라마에서 그 아이 연진이네. 애기 그러니까 우리 애솔이 첫 구찌 이러면서 맞아. 빨간 옷 이렇게 대주잖아요. 맞아. 문득 그게 생각이 났는데 어떤 게 정말 돈이 된다라고 보면 이게 돈이 될까라고 봤을 때 그 글로벌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는 쪽은 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명품 브랜드에서 이 아동복 키즈 시장에 엄청난 투자들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키즈 라인에 합류하는 브랜드가 많이 늘고 있는데 디올, 뭐 펜디, 지방시, 구찌, 버버리, 톰 브라운 이런 쪽은 이미 키즈 라인이 있었어. 근데 루이비통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아기를 위한 컬렉션을 또 선보입니다. 제가 루이비통인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자동차 모양 가방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나 이거 되게 귀엽다. 사내 아이들 사주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클릭을 했는데 그 가방이 3천만 원인 거야. 3천. 3천만. 3천 달러 아니고? 루이비통이랑 뭐 포톤가 어디 미국 업체랑 콜라보해서 만든 한정판이었던 거지. 그래서 3천만 원짜리.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명품 업체들에서도 또 키즈 라인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제가 아이 낳고 나서 느꼈는데
제 주변에서 보면 100만 원 넘어가는 대당 유모차들 있잖아. 음. 거의 다 무조건 사는 거야. 그것도 맞아. 너무 신기했고. 이게 그 나름 애기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심리도 있겠고 이건 그냥 뇌피셜인데 당근마켓이 잘 돼 있으니까 다시 뭐 팔면 돼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유모차를 다 물려받아가지고 그거를 몰랐었어. 그래서 근데 큰 이제 부담이 내 없었어. 이후에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 뭐 이렇게 브랜드들 얘기해서 찾아보면 다들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식당 돌잔치 그거 알아요? 나 주변에 몰라요. 친구들을 대신해서 전화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그 유명한 데들이 있어. 반얀트리, 시그니엘, 워커힐, 뭐 조선 팰리스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약 오픈 날이 있대요. 네. 근데 예약 오픈 날 진짜 오픈하자마자 10,000통 정도 전화가 걸려오고 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도 필요 없어. 그냥 되는 날 제발 이때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거지. 그 연락을 위해서 친구들이 이제 단체창에 전화 좀 돌려줘 하고 올려. 수강 신청이네. 근데 내가 20통을 했는데도 난 연결이 안 되더라. 근데 친구가 한 50번째 통화가 돼서 예약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근데 어마어마하네. 그게 돌 준비, 돌상을 거기서 해주는 건데 요즘에는 우리가 딱 코로나 때 애기들 돌이었잖아. 근데 그 이후에 그 돌을 거기서 못했으니 2돌, 3돌을 거기서 해주겠다라는 수요까지 겹치면서 이제 그쪽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보복 잔치네. 보복 잔치를 그러네, 해주겠다. 보복잔치. 그래서 정말 이런 쪽으로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습닷컴의 자료를 하나 보는데, 이제 유아동 카테고리 객단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2021년도엔 10만 원, 2022년도에 11만 원, 올해는 이제 월 초까지 봤을 때 2월까지 14만 원으로. 그러니까 내 반려견과 또 아이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 VIB족에 대한 이야기 오늘 살폈고 그리고 지금 채팅창으로 권윤술님이 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음. 권윤술님이 새롭게 채팅 올려주셨는데 예전에는 저희 문열 팀원- 피는 경우도 저희 많은 팀원인데. 그래요? 네, 애기가 둘이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래. 둘째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래도 또 하나 사입히고 뭐 맞아. 그런 경우도 당연히 근데 있지. 나는 내가 세탁을 잘 못해서 그런가? 지금 애가 하나지만 옷 좀 빨고 나면 건조기도 돌려서 그렇구나. 건조기가 큽니다. 네. 옷이 맞아, 좀 그만 해지고. 금방 해져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입힐 때까지 성하지가 맞아, 않아가지고 그것도 좀 건조기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좀 이걸 보면서 VIB족 얘기를 들으면서 뭐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쓰고 싶은 마음도 나도 그러니까 이해하고 하는데 걱정되는 건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소비 패턴에 익숙해진 아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요즘 젊은 이제 10대에서부터 명품 플렉스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까지 어찌됐건 부모님도 자식 하나인데 애가 학교에서 왕따 될까 봐 버버리 운동화 사주고 발렌티노 운동화 사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연화됐을 때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걱정되네요. 내가 한 2년 전인가 라디오 했을 때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명품을 하는 분위기가 돼서 반에서 도난과 절도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게 명품으로 인해서 반 친구들 사이에 약간의 계급이 생겨버렸고 진짜 그런 것들을 슬프다. 이게 10대 대상 설문조사니까 본인들이 그걸 참. 느낀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의견들은 분분하지. 우리도 이거 표현의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10대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게 너무 과열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서 걱정해요. 왜냐면 이 소비 습관이라는 건 잡히면 좀 평생 가거든. 근데 학창 시절에 내 이상의 무언가를 계속 소비를 한다? 이게 나중에 자녀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가 그걸 평생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으로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인 거야. 근데 나도 곰곰이 생각해. 우리 애기가 와서 엄마 애들이 다 버버리 신고 밴드 신고 막 해요. 근데 나 이거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고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요. 부자든 그리고 좀 덜 부자든 서민이든 나이키는 똑같이 나이키거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덜한데 이제 명품으로 가다 보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부모 맞아. 입장에서는 그게 좀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때 잔스포츠랑 나이키 포스만 신으면
이렇게 소외가 많이 우리 됐어요. 어릴 때는 막 닥터마틴 남자들 이런 거 유행하지 않았어? 닥터 마틴? 아닌가? 그러니까 닥터 마틴? 막 구마같이 생긴 뭐 그런 거. 대학생 때 좀 그런 거 아, 있었지. 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창시절 뭘 신고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 맞아. 아디다스. 그러니까 그랬어. 그냥 그랬다니까. 아디다스 운동화. 근데 요즘에는 다 막 명품을 해야 된다니까 참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뭐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VIP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아동복 시장은 여전히 꾸준히 증가를 하고 봐봐, 있다. 진원님도 뭐 얘기를 해주시고. 자녀가 있으시니까 고민되겠다고 하시고. 아, 엔카TV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누구라고 제가 말씀, 얘기했었죠? 예. 네. 자동차. 아빠.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워커는 닥터 마틴. 그랬지, 맞아. 워커는 맞아. 닥터 마틴이지. 음. 네,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진호님도 그리고 이제 아기 우리- 아빠시기도 하고 다들 그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원님이 우리랑 또래에다가 자녀는 우리보다 먼저 놓으실 맞아, 것 맞아. 같아. 네, 그치, 맞아요. 그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많이 알게 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이게- 병재님과 전 영호님이랑도 되게 인연이 많이 돼서 음, 대충 어디쯤에 사시는지도 알아요. 옛날에 제가 그 제 개인 채널에서 이벤트 했었을 때 또 당첨되셔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참 그래, 세월을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흡하니까. 됩니다. 네네. 또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 그리고 산업 경제 동향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래도 기뻤었던 건데 한 가지 좀 뉴스이자 공지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사실 여기서 한번 라이브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이제 플랫폼들 보시면 카드 뉴스로 또 따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좀 한 번에 주요 포인트 쓱쓱 보시라고 쉽게. 근데 그 카드 뉴스가 이 네이버 1위 카페 독금사라는 그러니까 은행권, 취업과 금융권 자격증 관련한 카테고리에서는 네이버 1위 카페인 독금사와 그 저희가 컨텐츠 제휴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찾아가 보세요. 독금사 카페 딱 들어가면 거기에 중앙경제 썸머리라고 아예 게시판을 하나 신설을 해줬어요. 거기에 또 저희가 카드 뉴스 계속 올릴 테니까 또 젊은 분들도 취준생분들도 라이브도 많이 구경해 주시고 또 저희 카드 뉴스도 많이 보시면서 네, 위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의 취업에 좀 가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한 번씩 준비해야 그럼요. 되겠네. 거기가 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그 산업 경제 동향이나 산업 뉴스 VIP 같은 거 신조어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취준생분들 이런 거 하나 알면 면접 때 한마디 더 할 수 있고. 패션업계 면접 가셔서 이런 동향이 있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면서 또 면접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에겐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는데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하긴 했습니다. 여기 현수막 정도는 걸어줬어야죠. 너무 독금사 부끄러워서. 진입. 부끄러워서 잘 돼야 됩니다. 아무튼 네,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금요일 화창한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4%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좀 이런 탄력이 이어지면서 시장도 함께 좀 붐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